개최지 선정부터 말이 많았던 CJ E&M이 주최하는 대중음악 시상식 2019 마마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마마는 오랜 기간 개최지였던 홍콩이 최근 시위 사태로 인해 일찌감치 개최지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CJ 측은 국내가 아닌 굳이 일본 나고야돔을 개최지로 선정하는 무리수를 둬 초반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밀어붙이는 강수까지 두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이 나고야는 8월 우익 정권의 협박으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고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 시장까지 있는 곳입니다. 마마 측은 한일 관계 경색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정치적 이슈와 별개로 민간 문화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정반대의 입장을 밀어붙이며 행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밝혀졌습니다. 개최지 선정 논란에 이어 해당 지역을 홍보까지 해준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마마 측은 지난 2일 공식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려 2019 마마가 나고야에 오기까지 이틀 남았어요. 나고야에 대해 잘 모르나요? 맛있는 음식, 멋진 장소, 더 많은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부 국제공항에 쉽게 갈 수 있으니 그저 와서 즐기세요라는 글과 함께 나고야 여행정보 사이트 주소를 공유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일본 나고야돔을 개최지로 선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행 홍보까지 나선 CJ를 대중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전 국민의 일본 여행 불매 분위기가 한창인 가운데 국내 상황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여행도 안 가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나서서 일본 홍보를 하네. 한국 시상식을 굳이 외국에서 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홍보까지 해줘가며 일본에서 하네. 불매운동을 일본만 할 게 아니다. 나는 오늘부터 불매기업 하나가 더 늘었다. 2019 외국 콘서트로 이름을 바꿔라 등 이러한 비판이 거세지자 마마 측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분노한 대중들에게 사과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의 조롱이 더해지자 더욱더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보 감사합니다. 돈이면 다 하는 한국. 일본이 좋긴 좋지. 일본으로 오세요. 한국도 홍보해주는 일본. 자기네 가수들을 돈 내고 일본까지 와서 시상식 보는 한국인들 불쌍하다 등 한국 네티즌들의 속을 뒤집는 조롱에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CJ E&M이 논란을 정면 돌파하며 일본에서 꾸역꾸역 마마 개최를 강행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K-팝 아이돌의 최대 시장이며 일본에서 개최할 시 티켓 판매 수익이 현저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 K-팝 가수들의 앨범 판매율은 엄청나게 높아 이것으로 얻는 수익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CJ 측의 아나무인격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 해도 문화를 선도한다는 CJ의 슬로건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던 대기업의 이러한 행보는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는 연령대가 낮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칫 혼란과 혼선만 부추길 뿐이며 현재 전국민의 불매운동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축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국내를 대표하고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시상식으로 남고 싶다면 정당한 비판을 비난으로 듣고 무시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왜 대중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 마마 주최 측은 심도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터 일본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이 곧 끝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그 악영향은 10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이었음을 구체적인 숫자들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관광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 관광국이 11월 20일에 발표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2019년 10월에 전체 방일 외국인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방일 관광 자제 움직임이 계속된 한국 관광객은 65.5% 감소해 지난 9월보다 감소율이 오히려 더 커졌고 9월에는 럭비 월드컵으로 인한 일시적인 방문객 증가도 있었고 동남아 관광객도 호조였지만 럭비 월드컵이 끝난 10월부터는 방일 외국인 증가율이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0월에는 동남아와 중국의 관광객들로는 한국 관광객 감소분을 보완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인데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전반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도 방일 한국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7월은 7.6% 감소, 8월은 48% 감소, 9월은 58.1% 감소에 이어 이제 10월은 65.5% 감소로 점점 더 그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한국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어짐으로 인한 여파는 일본 기업들의 줄도산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쿄 상공리서치 요코하마 지점은 일본 가나가와 현내 11월 파산 기업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9%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건수는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기업 파산의 원인으로 판매 부진과 외상 매출금 회수 문제 등의 불황형 부도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산업별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부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 소비세 증세, 중국의 경기 감속, 미중 무역 마찰과 더불어 한국에서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줄도산이 염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이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 이들의 주장 혹은 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대한 일본 관광국의 결과 발표도 이미 10월을 넘어선 더욱 심각한 최악의 숫자가 나올 것이 짐작이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현재 국내 여행사들인 모두투어와 하나투어의 11월 일본 여행 상품 판매 상황을 보면 일본으로의 발길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90.3%와 80.4%가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일본 기업들과 민간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K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 운동이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8%가 실제로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70%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비록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본 불매 운동은 하겠다라며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닥터시사TV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취소 인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국민들의 일본 여행 취소에 그야말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사실 불똥이 떨어진 셈이죠. 이는 현지 언론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게시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일본 관광지로 일본 방송에서 관광지를 촬영한 사진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방송에서 일본인 리포터는 한국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여행지의 모습을 전합니다. 일본 상인들은 한국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실제로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없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일본 여행 취소에 동참하기 위해서 국내 최대의 일본 여행 커뮤니티인 내일동 카페도 잠정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내일동은 회원수가 133만 명에 달합니다. 내일동 이외에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일본 여행 취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일본 관광장관이 계속 웃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일본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53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죠. 그리고 닥터시사TV에서도 한번 전해드렸듯 일본에서는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시즌에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4천만 명 유치는 어림없습니다. 그리고 흥행에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래도 과연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결국 일본의 관광장관도 사태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는 관광교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발언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접어들면 일본 여행 취소는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때마침 8월은 휴가철입니다. 일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여행 취소 소식 닥터시사TV가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자, 전기차 배터리의 원리에 관해서 제가 많이 언급했었죠. 오늘은 그 몇 가지 자료와 함께 비슷한 얘기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 옆에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팩이 있죠. 이렇게 전기차 안에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가 있고, 전기차에서 뭐 모터도 있고 뭐 인버터 이런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전기차 안에.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 배터리 기술입니다. 왜냐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성숙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기술들이 대부분이고, 전기차 배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원가나 어떤 부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전기차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뭐 원가로 치면 거의 반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전기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테슬라나 현대 아이오닉, 쉐보레 볼트 등 이런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폭스바겐이냐 르노, BMW 이런 기존 글로벌 자동차 이 제조사에서도 전기차 생산 비중을 늘리겠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어떤 단점으로 꼽혔던 주행거리와 충전 인프라도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시장 전망이 아주 밝죠. 오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이 배터리 생산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재료, 이런 원리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림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허접하지만 그래도 제가 라디오 기본 플랫폼이라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물질, 그 산화, 환원 반응으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이 산화 환원 반응이란 반응물 간의 전자 이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일컫습니다. 전자를 잃는 쪽을 산화됐다 그러고 전자를 얻는 쪽을 환원됐다고
그렇게 그냥 언어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산화 환원 과정에서 리튬 이온과 분리된 이 전자들이 도선을 따라 음극과 양극을 오갈 때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림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에서 분리된 전자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충전입니다. 양극에서 음극, 지금 양극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음극으로 움직이면 그것을 충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움직이면 그것을 이제 음극에서 양극으로 움직이면 그것을 방전이라고 합니다. 그 충전의 경우 음극에서 환원이 일어나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거고, 양극에서 이제 방전의 경우 양극에서 환원이 일어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요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 그림 한번 보죠. 4대 구성 요소, 잘 보이나요 글씨가? 일단 4대 구성 요소, 제가 말로 완벽하게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제가 자주 말했던 것들이라 들으셨던 분들은 다 똑같은 소리 하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양극은 리튬과 산소가 만나 그 리튬 산화물로 구성되는데, 그 안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재질의 안전성을 위해서 리튬만 있으면 좀 불안정하니까 산소를 추가해서 리튬 산화물로 구성이 되고, 충전 시에는 양극을 이루는 물질 중 리튬 이온만 쏙 빠져가지고 음극으로 옮겨가고요. 방전할 때는 리튬 이온이 원래 머물던 양극으로 돌아가며 이때 전기가 발생합니다. 음극은 이제 여러 가지 소재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기본 소재는 제가 여러 번, 그리고 이 출처는 삼성 SDI에서 출처했습니다. 그 자료가 잘 있길래 출처했고요. 안 밝히면 또 문제가 되니까. 최근 많이 사용되는 이 음극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는 기본 소재는 천연 흑연입니다. 바로 연필에 사용되는 그 흑연이죠. 흑연은 종이가 겹쳐 있는 것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를 층상 구조라고 부르죠. 한 겹 떼면 그래핀이 되는 거고, 양극에서 빠져나온 이 리튬 이온은 이 층상 구조 사이로 싹 들어가게 됩니다. 분리막은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에, 지금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접촉을 차단하는, 그런 분리해주는, 물리적으로 절대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하려 역할을 합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당연히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위험할 수 있겠죠? 대신 여기 구멍 보이시죠?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이 구멍으로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렇게 오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은 액체 등을 녹일 수 있는 액체 유기 화합물, 유기 용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극과 음극 간 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중간 매개체입니다. 당연히 이온 전도도가 높아야겠죠. 근데 전해액에 관해서 제가 고체로 된 거 요즘 최신 뜨고 있는 이제 전해액 최신 기술도 영상 하나 올려드렸었죠. 전고체.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는 이 전해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리를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 재료는 여기까지고, 여러 가지 사진들 보면서 이제 양극의 성능을 결정짓는 것은 뭘까요?